이슈 또 이슈 정순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날 이재용 부회장이 공식 석상에서 기자회견으로 처음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네. 직접 말하는 모습을 TV를 통해서 보는 것도 저도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전에는 이건희 회장과 어디가 좀 닮았을까 궁금했는데 직접 말하는 모습을 보니까 많이 판박이다라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일단 이 부회장은 이날 공식 석상에서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첫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기자회견을 통해서 머리를 숙여서 사죄를 한다. 또 참담한 심정이다. 책임을 통감한다 등등의 이 사죄를 구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을 나열을 했습니다. 특히 저희 아버님께서도 1년 넘게 병원에 누워 계신다라는 그 문안을 삽입을 해서 메르스 환자들의 공감을 사기 위한 그런 포석을 깔아두었다라고 분석을 할 수도 있겠네요. 네, 이재용 부회장은 이번 메르스 사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힘을 다하겠다고 전했는데요. 메르스 사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삼성 오너 일가는 이번까지 큰 사건만 보면 4-5차례에 걸쳐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한국의 대표 기업이니만큼 한국의 역사와도 삼성이 함께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역사의 굵직굵직한 사건 속에도 삼성 일가가 있었습니다. 네. 이건희 회장은 물론이고 선대인 이병철 회장까지도 사과문을 발표한 바가 있었는데요. 일단 삼성 일가는 지난 2008년 이건희 회장이 사과문을 발표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그 이 부회장의 사과문 발표는 7년 만에 있었던 공식 석상이었다. 기자회견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당시 이건희 회장은 특검 문제로 국민들께 많은 걱정을 끼쳐드린 점 사죄드린다면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에 앞서서 이병철 회장 역시 1966년이었는데요. 이른바 한비 사건이라고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일이었는데 당시에 비료 지분과 또 운영권을 국가에 헌납하겠다라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를 통해서 그 공식석상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었습니다. 이병철 회장과 이건희 회장 그리고 또 이 부회장까지 이렇게 3대가 나란히 이 사과문을 발표를 하게 됐는데 일단은 뭐 좀 좋은 일로 그런 기자회견을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한편 이날 만 47세 생일을 맞은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 사과문 발표를 앞두고 직접 발표문을 가다듬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극도의 보안 속에서 이뤄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그 이 부회장은 현재 뭐 위기에 봉착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후계 구도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위기론이 계속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건에 대해서 엘리엇 매니저먼트가 제동을 걸고 나서고 있는 상태인데 여러 가지 공세가 쏟아지면서 여러 가지 그 이 부회장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정면 돌파하기 위한 그런 기자회견이 아니겠느냐 그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부회장은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삼성문화재단 이사장직을 승계한 상태인데요. 이 직책들은 고 이병철 회장과 이건희 회장 역시 다 역임을 했던 그런 직책들이기 때문에 이 부회장이 이 직을 승계를 했다는 것은 거의 뭐 삼성의 후계자 구도를 그리는 것이라는 상징적인 절차다라는 분석들이 거의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그 이 부회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스스로 자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대두되고 있는 승계 작업의 고비에 맞서서 여러 가지 국민들과 언론들의 우호 여론을 얻기 위한 포석이 아니겠느냐 이런 그런 분석들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이 삼성은 최근 메르스 사태뿐만 아니라 이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공세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번 사과문 발표를 계기로 정면 돌파를 통해 사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지만 이번 삼성의 사과 대단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